그런데 사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흉터가 난 부위 표면을 피해서 새살이 차오르게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드름 흉터 치료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시술하는 프락셔널 레이저가 레이저인지 알아보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세대막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의사 박동찬 이용훈입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가요 조금 과격하긴 한데요, 피부과에서 받으면 호구되는 시술이에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수가 줄면 매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모두의 의사잖아요. 모두의 의사. 매출은 타격이 입더라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팍팍 드려야겠죠. 그렇죠. 유튜브는 또 솔직한 게 어떤 미덕이니까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 가서 받으면 호갱되는 시술, 그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드름 붉은 자국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여드름 붉은 자국은 굳이 치료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개선되는데 몇 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못 참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신데, 굳이 내가 이 자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이런 치료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여드름 자국의 연장선이라 볼 수도 있는데, 여드름 흉터 없애기 위해서 이 프락셔널 레이저 시술만 하시는 분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추예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여드름 흉터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병변이에요. 아마 여드름 흉터 치료해보신 분들은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아도 별 차도가 없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근래에 많은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미세 빔으로 미세 홀만 뚫어서 흉터 재생을 유도하는 프락셔널 레이저만 사용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흉터가 난 부위 표면을 피해서 새살이 차오르게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드름 흉터 치료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시술하는 프락셔널 레이저가 박피성 레이저인지 알아보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잘 모르겠으면 원장님 이게 시술 후 디오돈 붙여야 해요? 라고 물어보시고 원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게 박피성 레이저예요. 참 쉽죠? 그러니까 프락셔널 레이저 중에서도 여드름 흉터에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정보인데요. 저도 몇 가지를 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게 있는데, 흑자에 CO2 레이저를 시술하는 분들을 말리고 싶습니다. 우선 흑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그란 형태를 띠는 약간 갈색의 색소가 흑자죠. 이거를 CO2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흑자는 색소이기 때문에 CO2 레이저로 태워서 없앨 경우 거의 다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상처와 색소 침착만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흑자는 꼭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많이 했죠. IPL입니다. IPL. 지금도 많이들 찾으시는데, 예전에 색소 치료하시면은 IPL을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나요? 이 IPL이 생각보다 위험한 시술입니다. IPL은 굉장히 광범위한 파장의 에너지가 다 나오는 그런 레이저죠. 보통 레이저는 색소 치료하는 파장이 나오는 레이저가 있고 홍조를 치료하는 파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IPL은 그냥 섞어서 드립다 쏘는 겁니다. 흑자는 여러 파장이 다 나오니까 색소도 좋아지고 홍조도 좋아지고 이거 뭐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원장님? 아니죠. IPL은 너무 때려 부으니까 잘못 시술하면 잘 보이지 않았던 기미색소에 안 좋게 반응을 해서 그게 더 올라올 수가 있고 화상을 입는 등 그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L은 이렇게 막 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아닙니다. 물론 IPL을 잘 이용해서 어떤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중에는 뭐 아시겠지만 IPL보다 부작용도 적고 더 효과적인 레이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굳이 IPL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마른 얼굴인데 이제 울세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울세라 하면 리프팅 시술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시술이잖아요. 이렇게 장기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시술인 걸 보면 울세라가 분명 좋은 시술인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좋은 시술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얼굴에 지방이 없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볼페임 등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양쪽 볼페임이 심해져서 리프팅 하려다가 이게 땅콩형 얼굴이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오히려 또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시술을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시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 울세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내 얼굴과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시술을 의료진과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게 돈 버리지 않고 돈도 벌고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피부과에서 받으면 호갱님 되는 그런 시술 5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개개인의 피부와 얼굴 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시술만 권하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하는 시술은 효과도 없고 만족스러운 결과도 도출할 수가 없으니까 내 얼굴과 피부를 세밀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필요한 시술만 권하는 병원을 방문하시라 공고해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박동찬, 모두의 이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